제69화 은자의 사위가 된 어사 이야기 후편. 안녕하십니까? 이야기꾼 박첨지입니다. 각설하고 어서 지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다음날 아침이 되어 어사가 잠시 방에서 나왔는데요. 갈대로 만든 삿갓을 쓰고 등에 약상자를 진 집주인이 뜰 아래로 와서 어사에게 절을 했습니다. 어사는 당혹스러워 급히 그를 붙들어 일으켰는데요. 집주인은 다시 가볍게 인사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단정히 갈아입고 나왔습니다. 그는 머리에 갈건을 쓰고 연잎옷을 입었는데요. 학과 소나무 같은 풍채가 마치 신선세계에 사는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. 어사는 집주인의 권유로 며칠을 더 머무르며 그와 고금의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. 설명이 모두 명확하고 핵심을 꿰뚫고 있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. 이야기가 끝날 무렵 집주인이 어사에게 말했습니다. 저는 애초 여기에서 이름을 묻은 채 살아가려 했습니다. 그런데 뜻밖의 세속의 사람이 찾아와 이곳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여기에도 있을 수 없겠습니다. 선비님을 보니 기가 쓸쓸한데 아마도 부인을 잃었거나 여태 짝을 찾지 못했나 봅니다. 제 딸이 마침 비녀를 꽂을 만한 나이가 되었으니 선비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집주인은 말을 마치고 마침내 어사에게 자신의 딸로 아내를 삼아줄 것을 권하고 다시 말했습니다. 지금은 선비님이 다시 벼슬길에 나아갈 때가 아닙니다. 궁에 돌아가 임금께 보고를 드린 뒤 즉시 벼슬을 버리고 다시 이 산으로 들어와 잠시 자취를 감추셔야 합니다. 그리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. 한 10년 동안 출사하지 않고 있으면 장차 태평한 날이 올 것이니 그때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. 임무를 모두 마친 어사는 마침 돌봐야 할 사람들도 없었기에 그날로 곧장 그 산으로 돌아갔는데요. 집주인은 딸만 집에 남겨둔 채 부인과 종을 데리고 이사가고 없었습니다. 어사가 딸에게 물으니 이사간 곳이 지리산을 벗어나진 않았다고만 말하고 끝까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요. 그 뒤로 딸의 부모는 가끔씩 와서 보고만 갔을 뿐이었습니다. 얼마 뒤 개해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났는데요. 과연 어사는 가장 먼저 새 임금의 부름을 받았고 벼슬이 판서에까지 이르렀습니다. 이후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어사가 앞을 내다보는 은자의 사위가 되었다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. 이상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은자의 사위가 된 어사 이야기 후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